자, 오늘은 어저께 IRP하고 연금 저축을 했었는데 그거 이해서 ISA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 겁니다. ISA라고 요거를 보통 이제 만능 통장에서 많이 불러요. 만능 통장에 많이 부르는데 이제 개인형 이제 종합관리통장이에요. 요게 보통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요 ISA는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야 되는데 요새는 ISA 중에서 중개형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형. 중개형이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중개형이 나오면서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운용도 해주고 그거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형이 상당히 좋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 ISA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 어저께 질문 중에서 그거 하나 있었잖아요.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최대 세액공제 얼마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 400만 원. 연금저축은 400만 원. 근데 700만 원 받으려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IRP. 이거는 개인 퇴직연금이에요. 그쵸? IR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게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그걸 IRP라 불러요. 근데 요 IRP는 그래서 연금저축 400만 원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IRP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근데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IRP로 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산해서 7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한도는 400이고요. IRP는 700이다 보니까 연금저축 400을 가입하신 분들은 300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만약에 연금저축 가입 안 하신 분들은 IRP로 700까지 세액공제 1년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ISA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법 개정이 된 게 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해가지고 만 50세 넘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금저축은 400이 아니고요. 60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총 700이었잖아요. 그쵸? 900까지입니다. 900까지.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 만약에 뭐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IRP는 얼마 가입 가능할까요? 700 가입 가능한 거죠. 총 한도가 이제 900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렇게 200이 더 추가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02년도 올해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세법이 더 연장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추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조건부가 붙어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소득이 1억 초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억 초과. 종합소득이 이제 1억 초과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50세 이상 분들 200만 원 추가되잖아요.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게 정부에서 요거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50 넘었으니까 이제 연금 탈 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법안이 2000년대에 나와서 3년 동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더 추가를 했었는데 그 50세 넘은 분들 중에서도 좀 소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ISA잖아요. ISA 만능통장 개인용 종합통장인데 요거는 인당 사람이죠. 1인당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요.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 못 만듭니다. 인당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소득이 없더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 전에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16살부터는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19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가입이 가능한데 요새는 요게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뭐 증권사나 은행 방문해서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냥 어플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계좌 트는 거 하나도 안 어렵고요. 그 어플로 검색해서 증권사 통해서 하면은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대면 다 가능하고요. 근데 ISA를 하면은 뭐가 좋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ISA가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입하고 가입 기간이 조건이 있어요. 3년이에요. 3년 만기 상품입니다. 3년마다. 그래서 요 3년 안에 만약에 해지를 하고 싶다. 불가능해요. 해지가 안 됩니다. 3년 동안은.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해지를 하면 저기 붙어요. 과세가 붙습니다. 과세가 붙어요. 보통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저축 같은 거 가입할 때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죠? 예, 네, 맞아요. 이자 소득세나 그 배당 소득세가 15.4%잖아요. 근데 이거 ISA를 가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좀 혜택이 약간 있습니다. 요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15.4%를 15.4% 떼는 게 아니라 ISA 통장에다 가입을 하면은 9.9% 과세를 해요. 꽤 많이 줄여주죠. 거기다가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신고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해서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좋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200만 원까지 이게 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계좌가 이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맞는 통장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통장.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통장처럼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 통장처럼 아니면은 뭐 ELS나 뭐 펀드나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이나 뭐 해외 뭐 ETF나 뭐 거의 가입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통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IS 계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좌 안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다가 그냥 통장 하나, 이 IS에 대한 통장이 있는데, 이 맞는 통장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이 돈이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그냥 뭐 통장처럼 이자만 받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채권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걸로 만약에 약간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 ELS로 넣고 싶다. 그것도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다음 달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따로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달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외 ETF도 넣을 수 있어요. 어때요? 자유롭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를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 통장 안에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이득만 날 수도 있지만 손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이득하고 요 손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의 이득이 났어요. 1,000만 원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원의 이득이 났으면 원래 만약에 여러분 일반 통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5.4% 이자 소세 떼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5.4면 그러면 154만 원 떼야 되는 거예요. 원래 154만 원 154만 원의 세금을 떼는 거죠. 15.4%일 때 계산을 한 거죠. 15.4일 때. 근데 이거는 9.9%밖에 안 돼요. 9.9.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1,000만 원에 9.9%. 그러면 99만 원 되는 거예요. 요 뭐가 다르냐? IS 계좌로 투자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IS 계좌였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상당히 괜찮죠? 잘 모를 때 몰랐지만 알고 보면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IS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득이 났다면 원래 일반 계좌일 때는 15.4% 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 원 수익이 났어도 9.9%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만 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154만 원에서 지금 99만 원이면 그러니까 55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이 아니냐? 근데 이건 이득이 났을 때 얘기잖아요. 이득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득이 1,000만 원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가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났어요. 근데 손해 난 거는 안 따지고 그냥 이득 난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15.4% 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 계좌의 장점이 뭐냐면 이득 난 거, 손실 난 거를 합산해 줘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득 난 거 1,000만 원에 대해서 떼는 거예요. 손해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던 그건 안 따지고 이득 난 것만 원래는 세금을 떼는데 이 만능 통장 안에서 돌아간 거는 어떻게 했냐? 이 만능 통장 안에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뭐 통장 넣을 수 있고 펀드 넣을 수 있고 해외 ETF 넣을 고 근데 이거를 합산해서 이득 손실 나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이득이 났어요. 근데 손실이 난 거야. 손실이 900만 원이 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걸 합산하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죠. 그렇죠? 합산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득 손실 합쳐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9.9% 떼는 거야. 괜찮죠? 근데 문제가 또 더 좋은 게 있어. 그 3년 안에 이거는 매년은 안 돼요. ISA는 매년 안 되고 요 가입하고 3년 만기 동안 인출할 때 딱 한 번 그 만기 때 뺄 때 200만 원 비과세 해줘요. 200만 원. 그러면 그 200만 원 비과세 해주면 어떻게 돼요? 비과세.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9.9% 떼야 되는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세금.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요새는 요 ISA를 좀 똑똑하신 분들은 요새 가입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왜냐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IRP의 단점이 뭐예요? 중도 인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해지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된다고 하지만 얼마를 떼죠? 16.5%의 기타 소득세를 뗍니다. 중도인출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요 ISA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요. 내가 돈을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배웠던 연금 저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최대 한도 4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자, 여기 써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연금 저축으로 400만 원. 근데 추가로 더 공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 IRP 개인형 여기가 퇴직연금 요게 300만 원이죠. 300만 이게 뭐냐면 400만 300만 뭐냐? 세액공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이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냐? 이거는 ISA. 그냥 맞는 통장이라 할게요. 맞는 통장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 안에서 다 가입 가능하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얼마까지 될까요? 여기가 300만 원까지 해줘요. 근데 그냥 30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그게 있어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ISA는 제가 3년 만기라고 그랬잖아요. 3년 만기. 가입하고 3년 만기예요. 3년 안에 뭐 중도인출은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투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해지하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제 가입하면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게 여기 한도가 있어요. 1년에 가입 한도가 있습니다. 맞는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천만 원 이상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해에도 또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첫 해에 500만 원밖에 가입을 안 한 경우에 만약에 첫 해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500만 원까지 가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첫 해 한도가 원래 2천만 원이었죠. 그 둘째 해도 2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둘째 해는 첫째 해 500만 원 넣었죠. 그러면 한도가 3,500이 생겨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덜 가입을 했으면은 그만큼을 더 그 다음 해에 2월에서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총 가입 한도가 있어요. 1억입니다. 1억 이상은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 한도는 1억이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 넉넉한 편인데 보통 IS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3천만 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 만기 때 탔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이 얼마 분다고 그랬죠? 예, 9.9%가 붙어요. 분리과세로. 근데 원래 15.4인데 9.9%가 붙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근데 여기서 비과세 얼마 하신다고 했죠? 200만 원. 근데 서민형이 있어요. 서민형. 요거는 일반형이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IS 가입할 때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어요. 서민형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400만 원까지 해줘요. 400만 원. 괜찮죠? 근데 그러면 요 서민형하고 일반형 그 구분을 뭘로 하냐?
자, 그거를 좀 계산해 드릴게요. 그 소득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서민형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종합소득세 있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은 3,5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은 5천만 원 이하면 서민형을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업소득은 3,500만 원 이하면 서민형이 가입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민형이 가입하면 뭐 다른 혜택이 있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400만 원까지 되고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좀 4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나머지만 이제 9.9%를 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상품은 괜찮고요. 그런데 요거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 3천만 원이 뭐 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수익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득이 난 부분이 있고 손해가 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기 때 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득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500만 원. 이득이 5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서민형 같은 경우는 요 400만 원 있죠. 400만 원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400만 원.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이 남죠? 400만 원 비과세 해주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9.9% 떼는 거야. 15.4%가 아니라. 그러면은 100만 원에 이제 9.9%니까 이제 9만 9천 원밖에 안 떼는 거야 지금. 괜찮죠? 상당히 덜 뗍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요 ISA를 만기 때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쪽 퇴직연금으로 이쪽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전환할 때 요 300만 원 1년에 소득공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뭐가 있냐? 금액을 300만 원까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ISA 금액을 옮겨오잖아요. 옮겨오는 금액의 10%만 해줘요. 10%까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3천만 원을 만기가 돼서 요거를 연금저축이나 요 IRP 요 퇴직연금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중에 10%만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10%면 3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 3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에 10%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3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IRP까지 하면 300만 원에서 총 700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ISA 만능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요게 만기 때 타지 않고 만약에 퇴직연금 쪽 이쪽으로 전환하시면 추가로 300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총 얼마가 돼요? 1,000만 원까지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나이가 50세 넘으신 분들 중에 소득이 1억이 안 넘으시는 분들은 추가로 지금 올해는 200만 원 더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는데 그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연금저축에다가 금액을 많이 불입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년 한도가 연금저축 요 개인용 퇴직연금은 1년 한도가 있어요. 그게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인데 두 개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1,800까지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1,100만 원 더 불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쪽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그냥 일반 연금저축에만 추가로 가입을 해버리면 추가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리려면은 연금저축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만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만능통장 ISA에 넣어가지고 만기 때 돼서 개인형 퇴직연금 요쪽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추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매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에 환급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환급받는 금액을 좀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1,200만 원. 아까 계산한 것 중에 4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근데 50세 넘으신 분들 중에 1억 이하 소득이신 분은 200만 원 추가된다고 그랬죠? 올해까지? 그러면은 합산하면 700, 1200이죠. 그럼 1200인데 제가 어저께 알려드렸죠? 1200인데 1200만 원인데 이게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저께 계산했죠. 소득 구간에 대해서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소득 구간 16.5%가 얼마 기준이라고 했어요? 네, 5,500만 원 이하면 16.5%라고 했죠. 그러면 세액공제 16.5% 해볼까요? 자, 곱하기 16.5%. 그러면 1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98만 원이에요. 상당히 크죠? 1년마다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소득이 만약에 50세 넘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1억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200만 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 얼마나 줄어들죠? 예, 13.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13.2% 그러면 132만 원까지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년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매년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어때요? 어제 확실히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또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ISA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ISA가 만약에 1년에 만기 때 만약에 3천만 원까지 불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10%니까 300만 원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을 적게 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전 노하우. 예를 들어서 IS 한 세 가지를 다 조건을 맞춰 볼게요. 연금 저축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실전 노하우니까 이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들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IRP가 있어요. ISA가 있어요. 개인 금융 종합 통장, 만능 통장 이제 아셨죠, 이제 ISA. 요거는 개인형 퇴직연금, 요거는 연금저축, 그쵸? 근데 요게 지금 1년 한도가 세액공제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300만 원, ISA는 300만 원. 50세 넘으신 분들은 추가 200만 원 되는 거죠. 이건 일단 제외하고. 근데 이렇게 다 넣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못 넣는 분도 꽤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돈이 다 많은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돈을 다 못 넣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쵸?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400만 원씩 넣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200만 원씩 넣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IRP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도 300만 원 더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200만 원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도 3년 동안 해서 총 3천만 원 뭐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3년 총 해서 만기 때 금액이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잖아요. 10%. 10%면 얼마죠?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안 맞죠? 최고 한도가 안 맞춰졌잖아요. 그렇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200, 100이에요. 그럼 총 얼마죠? 500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일단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고 계산해 볼게요. 5,500만 원 이하로 계산해 볼 건데, 자,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6.5%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500만 원에 곱하기 16.5% 세액공제 받은 거죠. 그러면 82만 5천 원은 1년 동안 세액공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은 다시 해볼게요. 요게 1,000만 원 기준에 16.5%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이게 1,000만 원에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거 되게 많더라고. 16.5 그럼 1년 동안 받은 그 세액공제 환급금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돈을 덜 넣어가지고 82만 5천 원 넣은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얼마 덜 넣은 거예요? 자, 165만 원에서 빼기 82만 5천 원 계산해보니까 딱 절반이죠? 이걸 빼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82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경우잖아요 지금.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자, 2월 돼요. 2월 돼요. 2월. 그래서 보통 2월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넣어가지고 환급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그냥은 안 되고 신청해야 돼. 자, 잠깐 이름이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게 예금, 적금,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 펀드, 국내 주식 다 된다 그랬죠. 그리고 ISA가 신탁형은 별로 안 좋아요. 일임형보다 제일 좋은 게 IS 중에 요새 작년에 나온 거 중개형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탁형 플러스 국내 주식인데 이제 이게 새로운 거 나온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비율 제한도 없습니다. 비율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되게 좋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요게 예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적금 상품은 매수는 안 돼요. 예적금 상품은. 근데 이제 국내 주식 뭐 수익 비과세고 손실은 통상 합산되고요. 배당은 세제 혜택 보고요.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참, 이름이 이름 생각났어요. 그 국세청 그 홈택스라고 있어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라고 있어요.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민원증명 신청 들어가시면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째 있어요.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떼시면은
거기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거, 안 받은 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최대 한도만큼 세액공제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돈이 생기셔서 만약에 추가로 더 넣잖아요.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초과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1년에 1,000만 원 ISA까지 하면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근데 1,000만 원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그 전년도에 그 세액공제 못 받았던 만큼은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저축을 1,400만 원 했어요. 근데 그 IS를 가입을 안 한 분들 같은 경우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원래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1,400만 원 넣고 올해 돈이 없어가지고 저축을 못했어요. 그쵸? 근데 작년에는 1,400만 원 저축을 한 거야. 그러면 작년에 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았죠. 근데 추가로 작년에 700만 원 더 넣었잖아. 근데 그거를 올해 저축 안 하는 사람은 작년에 그 초과분 700을 올해 7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은.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완전 대박 꿀팁이에요.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 이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 홈택스 들어가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제가 적어드릴게. 자 적어드릴게. 자, 국세청 여기 홈택스 이 글씨가 잘 안 써져. 홈택스 네이버에다가 이제 이렇게 타자 치시면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바로 밑에 페이지 보면은 민원 증명이라고 있어요. 민원 증명 신청이 있어요. 조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쪽 오른쪽에 아마 두 번째 있을 거예요.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라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고객님들 검색해보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에 소득공제 받은 거 이거 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거 안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해줍니다. 이해 가시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2월 된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세액공제 못 받는 분들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고객님들 대부분이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떼봐야 확인이 되거든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이어서 지금 얘기를 했죠. 처음에 알려드렸던 게 연금 저축이죠.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능통장이죠. 개인종합저축통장 인당 하나씩 만들 수 있는 ISA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어때요? 이제 다 이해 가시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까지 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